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6회 아고라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아고라 운영부 차장 정유빈입니다. 오늘 제16회 아고라 토론은 대입 정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당에서 진행되지 않고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1학기 토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방송실에서 2대2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 앞서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8년 8월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시 모집은 최근 몇 년간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정시 모집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구체적 수치로 말씀드리면 기존엔 43.7%를 선발해 가장 큰 규모를 유지했던 종합전형의 규모가 34.9%로 축소될 것이며 2022학년도 수능 전형 최종 선발 규모는 약 3.2% 증가하여 4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입 정시 비중 확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 모두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대입 정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진행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6회 아고라 토론을 진행을 맡은 아고라 운영부장 최지원입니다. 이번 논제는 대입 정시 비중의 확대가 바람직한가입니다. 토론 시간상의 이유로 참관인 질의 응답이 불가능할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토론 시작 전에 토론자들은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제16회 아고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인문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인문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입 정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라는 토론 주제 찬성 측 인론을 맡은 1학년 이혜진입니다. 현재 고2부터 다시금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선언에 수시와 정시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논의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시의 비중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 수능 전형은 수시, 특히 학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합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자신의 능력과 노력, 학업 성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전형입니다. 정시 수능 전형은 대학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모집 단위에 따른 다양한 진로 맞춤 전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능 전형은 고2, 3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의 재도전과 노력의 결과까지도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수능은 객관성, 신뢰성을 갖추었습니다. 얼마나 모든 학생들을 평가하는지가 중요한데 모두 같은 시험에 응시하며 결과를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명료한 방법입니다. 물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공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시가 더 공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작년 한 모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지가 유출되면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적이 상승하였고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 교사와 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당시 교무부장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이과 내신 성적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이후 주변인들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EBS 등의 인터넷 강의의 확대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능 약화는 더 많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신종 사교육 양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시가 강화될 경우에는 내신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교 3년간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교 선행을 위한 끊임없는 사교육이 벌어지고 내신 이외에도 수시를 대비하기 위해 일명 스펙 쌓기는 학구열이 강한 일부 학군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경우 사교육비도 훨씬 많을 뿐더러 특목고와 일반고의 문제 수준의 불균형이 심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시 수능 전형 확대를 위해서는
수능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능을 지식 암기 평가로 타락시키는 수능 EBS 연계 정책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능이 지금보다 더 논리적, 비판적, 그리고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다형 평가라는 한계를 극복하며 점진적으로 논서술 분석을 출제하면서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입의 결과가 생애소득과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대입에 대한 공정성이 더욱 높게 요구되므로 정시학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상 측은 대립 특혜 문제가 없어 높은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사교육 비용 절감, 재수생 등의 기회 확대 등을 근거로 대입 정시 비중의 확대에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입 정시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다라는 문제에 대해 반대측을 맡은 1학년 한지인입니다. 정시 전형은 국가에서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 소집 16개 대학에서 정시 입학을 통한 신입생의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각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시 비중의 확대는 곧 수시 비중의 축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학교마다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이 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는 수능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지방이나 교육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지역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서 18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수는 인구 54만인 강남구에서 347명, 인구 1028만인 4대 광역시, 광주, 대구, 부산, 인천에서 325명이었고 2019년 서울대 정시 신입생의 비율 중 서울, 경기 지역 학생들이 7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보는데도 이 정도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을 보았을 때 수능은 의도 자체에 있어 평등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정의로울까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약자의 자리에 놓여있는 지방소재 학생들을 향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바로 수시입니다. 따라서 수능으로 인한 지역별 격차를 줄여줄 수 있도록 수시 입학의 비중을 줄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지역들처럼 수학능력 시험을 통한 대입이 어려울 정도의 공교육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있어 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수학능력 시험의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설명하겠습니다. 수능의 본 목적은 대학 교육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변별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문제풀이 스킬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얼마나 하였는가로 이 시험의 결과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재수생의 비중과 더불어 특정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과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결정하는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정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원하는 성적을 얻기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 달마다 큰돈을 들여 일명 족집게 과외와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반면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강의들을 통해서만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도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특정 학생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방소재 학생들이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까지 더해지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차별을 받게 됩니다. 수시 입학의 문제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별 교육 격차의 문제점은 곧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업 이해도 차이나 학력 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3년 동안 쌓아올린 생활기록부를 한순간에 판별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여 지역별 학력 격차를 줄여야 하며 학생부 전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쉽고
빠르고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입 정시 비중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반대 측은 학교 간 공교육의 질적 차이, 사교육의 심화,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학생들의 도태 등을 근거로 대입 정시 비중의 확대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반대 측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은 10분씩 진행되며 반대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논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의 제도전의 기회와 노력 결과까지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셨는데 저는 그 고소득층 학생, 소년소녀 가정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많은 환경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성장한 배경, 학습 환경까지 다른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치르고 그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이 그 학생을 온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같은 일시에 같은 시험을 친다고 하여 공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공정한 경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정시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수시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시에는 신종 스펙 쌓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인터넷 강의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시는 이제 같은 학교 내에는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시보다는 그래도 좀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대입 입시에서는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 간의 차이를 더 벌여줄 수 있는 게 수시 아닐까요? 정시를 치르게 되면은 농어촌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날 것 같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위쪽 지방, 경기도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정시를 준비를 시키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위주로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정시를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시가 만약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농어촌 학생들은 불리해지고 오히려 그쪽에 있는 자사고나 그런 학생들에게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지금 현재 시험원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각자 수능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에 비해 학생들의 능력과 노력, 학업 솜씨도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전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앞서 정시와 비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말로 학생들이 3년 동안 해왔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교과 세부 활동 등 단순히 시험 성적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능력들을 가고자 하는 학과에 맞춰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전형이 아닐까요? 다양한 면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진인 학생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시가 오히려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수시에서는 잠시만요. 수시에서는 대학의 장학이 어떤 이유에서 내가 떨어졌고 어떤 이유에서 붙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시에서는 내가 이 점수를 받았으니 이 대학에 가겠다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력의 향상과 더불어 EBS 등 무료 온라인 강의가 있기 때문에 수능은 저비용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 공교육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지역별로 그 정도의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오히려 수시 준비에만 신경 쓰느라 수능을 위한 수업을 아예 받을 수 없는 학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지역 학생들이 같은 위치에서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시가 고쳐나갈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각 학교마다의 공교육의 질의 차이를 더 정시를 준비하면서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를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시다고 하신 건가요? 네. 정시를 준비하다면 아무래도 내신 시험에 비해서 내신은 좀 지역적이고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위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이 더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정시는 평가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들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 그거를 대비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공교육의 질 차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시를 대비하면서 좀 선생님들의 수업 수준도 향상할 것이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시 자체가 학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지위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정시가 강화되면은 다들 수업을 듣는 게 아닌 책을 펴고 EBS 책을 편 다음에 다들 각자의 공부를 하느라 공교육의 질은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EBS 교재를 펴고 직접 공부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공부와 자기 역량을 기르고 또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진 학생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시를 준비하면서 내신도 동시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저희 2학년 윤리와 사상이나 영어 같은 과목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재 자체를 수능 특강이나 수능 특강 마이트를 쓰시기 때문에 내신 대비와 정시 대비와 동시 대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 전형이 고 2, 3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의 제도정과 노력의 결과까지도 반영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수능 난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재수생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수능을 보는 대상이 점점 확대가 되면 그게 과연 그런 사람들을 향한 도전 기회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물론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긴 하다만 수시는 아예 재도전의 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감수하더라도 정시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생이 늘어나도 정시가 늘리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재수생이 늘어나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시를 대비하는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의 다시 할게요. 재수생이 많아지게 되면은 정시에 대비를 오래 하신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국가에서는 그분들을 만점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 악행이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정시가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모순이 있는데 오히려 정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재 재수생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시 뽑는 비율이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대부분 재수생이잖아요. 근데 40%가 늘어난다면 최소한 10%는 학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늘리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수학원의 교육비가 현역 고3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비보다 평균적으로 10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앞서서 수시 전형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했던 것을 보아 재수생의 증가가 그런 점이 정시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정시를 준비하면은 수시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건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정시는 오히려 1년을 더 준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수시는 그 돈이 들어가는 그 비중이 정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가 3년 안에 더 많은 비용을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끝났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찬성 측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반대측에서 사교육이 수시에 정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신에서 오히려 사교육이 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수시 전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보다 정시 전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입론을 작성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견해가 아예 빠질 수 없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교육적인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좀 주요 지역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거는 저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의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의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이제 수시는 비슷한 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비슷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여 있고 그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로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부담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별 격차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정시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에 더 좀 깊게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 잘 들었는데 수시 대비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시 말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의 난이도 차이가 나는 것도 저는 결국에는 공교육의 결여로 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동안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했고 거기에서 느낀 점은 뭐였냐면 일단은 사교육 없이 선생님들이 평소에 해주시는 수업만으로도 시험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점이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의 문제점을 공교육에서 찾았으면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그거를 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축소한다. 이거는 조금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저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살아봐서
인프라 차이가 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인프라 차이가 나는 것이 정시보다 수시에서 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작년에 봉사활동이 아직 가능했을 때 보면은 서울권 지방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많이 제공되어 있었는데 저희 부여지방에는 해당역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단면적인 부분만 봐도 인프라 차이는 정시보다 수시에서 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부분에서는 이미 그거를 없애는 쪽으로 해외 봉사 같은 거를 없애는 쪽. 해외 봉사 같은 거를 없애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같은 학교에 혈연 관계에 있는 학생과 교사를 없애자는 그런 방안이 나온 것처럼 수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도 똑같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입론에서 정시가 문제풀이 스킬과 시간에 푸는 연습을 얼마나 하였는가의 시험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문제풀이 스킬이나 시간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는 내신 시험 대비할 때 그러지 않나요? 그게 어떤 의도로 작성을 한 것이냐면 우선은 정시 수능 시험에서 지문이 정말 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문의 내용이 정말 좋고 학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오지선다형 보기를 보면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 없이 정답을 찾기에만 급급해져서 사고의 회로를 멈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수시 내신 대비 시험이나 정시 대비 시험이나 시험을 푸는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이게 실제로 그 문제를 갖고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지문을 좀 더 분석하고 해서 사고력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능 현장에서는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내신 준비를 하면은 그 본문을 끝까지 읽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과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신 시험에서도 객관식 말고도 서술형이나 단답형 같이 조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시험이 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신에서의 서술형이나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사고력을 더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내신 대비할 때 오히려 달달달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결과로 보였을 때 내신 대비할 때 오히려 암기 대비 시험으로 이렇게 몇 달 며칠을 밤새면서 외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공식적인데 어떻게 수능이 더 암기식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그 푸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시 자체가 내신을 따기 위한 암기식 공부인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책을 풀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이미 유튜브 강의에도 찍는 법이나 푸는 법 아니면 팁 같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내신을 공부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었던 것 자체가 수능에서 생겼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저하시키고 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입론에서 수능은 의도 자체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정의로울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시는 과정에서 불평등하고 결과가 평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하고 결과에서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뒷부분에서 정시가 결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이 불평등하다 하셨는데 애초에 수시는 같은 내용을 같은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 같은 지문을 얼마나 많이 봤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로 나뉘지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 보는 지문을 많이 풀었냐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어떻게 알려줬고 이런 팁을 배웠냐 안 알려줬냐 이걸로 결과가 나뉘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시가 더 불평등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정시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떤 팁을 받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시는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력과 논리력 그리고 문제 푸는 능력 자체를 향상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과정에선 정시가 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신이 정시보다 학생들의 성실성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 자체는 좀 정시에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럼 수시가 학생들의 성실성을 더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오히려 학생들의 성실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너무 무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 수시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은 전부터 쭉 수시에서는 스펙 쌓기나 학교 비교과 관리, 내신 관리 등등 학생들이 더 바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칙의 최종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입 정시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다라는 주제의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맡은 2학년 김선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조국 딸 입시 조작 등의 입시 비리 사건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화가 나고, 허무하고, 원망스럽지 않으셨나요? 학생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 입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입시에서 공정성은 기본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시, 즉 수학 능력 시험은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 고소득층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고액 과외를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시를 준비할 때는 더 많은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심지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예시들은 모두 수시 전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시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한낮 한시에 똑같은 기준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적어도 비리, 특혜 문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시 비중을 확대했을 때 고교 서열화와 과잉 사교육, 지역 간 교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 등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보장해 생기부를 풍부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4-5배가 되는 학비를 감수하면서도 상위권 대학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수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내신, 생기부, 심지어는 자소서 학원이 과외는 물론 스카이캐슬에 나오던 개인 코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의 활성화와 EBS 등과 같은 인강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본적인 영역의 공부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이런 기본 실력에 있어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닌 자습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수시에서는 내신 시험, 수행평가부터 면접까지 많은 주변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시에서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쳐도 결국 시험장에는 학생만이 시험을 치릅니다. 다시 말해 정시는 외부의 영향을 가장 덜 받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격차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이 미래지향적입니다. 입시 제도는 궁극적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전문 서적을 읽어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공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정시는 이러한 영역에 특화해 만든 것입니다. 지역적이고 휘발적인 내신 시험에 비해 학생들의 기본 역량과 논리력, 사교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시험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정시 공부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이 적어도 2-3년 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 봉사활동 등 수시 대비 입시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정시에 비해 제약도 많고 위험성 역시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정시는 제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시의 다양성 존중과 진로 개척 부분의 장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시가 제공하는 중요한 미래 지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시 비중 확대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알맞는 결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다, 진로를 개척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수시, 정시 모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시도이기에 어느 한 곳을 완전히 채택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고작 20%였던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최종 변론을 맡은 2학년 소유진입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정시는 아무리 내신 성적이 뛰어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도 수능 성적이 낮으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어려운 반면 학교 생활에 불성실해도 수능 시험만 잘 치른다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이 가능해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내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시 전형은 획일적인 입시 기준, 공교육 파행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생을 가르는 정시와 달리 수시 전형에서는 수험생의 특기와 취미, 장점 등 잠재력을 평가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처럼 수시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대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시를 늘리고 수시 비중을 줄이는 것은 잘못되었던 과거로 역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정시는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고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2025학년에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수능은 적합한 교육이 아닙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력, 다양한 활동과 정보 지식의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지선다형 문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획일화된 시험 하나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시보다는 수시가 융합형 인재를 가려내는 데 적합한 입시 수단입니다. 수능은 사교육에 영향이 크고 또한 공정하지 못합니다. 고소득층 학생, 중상층 자녀, 기초수급자 자녀, 소년소녀 가정,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지적장애인 등 한국에는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장한 배경, 학습 환경도 달랐던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치르고 그 점수로 줄 세우게 하는 것은 그 학생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두 같은 해시에 시험을 친다고 하여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공정한 경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학습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의 학생이라고 낮게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부 전형이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되었으면 현재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시가 반드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시를 개선해야지 기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능제도는 오히려 재수생과 특목고 혹은 부의 대물림을 받을 수 있는 잘 사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후 아고라 소감문 쓰기 대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참가해주신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6회 아고라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